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월 9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픽 공유 적중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 같은 경우 교체로 들어온 마레즈의 골로 첼시 원정에서 승리하고 리그 선두인 아스널을 추격했습니다. 첼시의 전반 경기력이 좋았기에 고전했지만 마레즈가 중요한 골을 넣으며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 특히나 이 경기는 주중 리그와 다른 멤버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홀란드와 데브라이너, 필포든 등 벤치에 머물고 알바레즈와 필립스, 그릴리시가 먼저 피치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중 리그컵 8강 일정이 있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필요성이 있는 맨체스터 시티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첼시 같은 경우 지난 리그 경기에 패배해서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홈에서 패배를 당하며 리그 순위가 추락했고 라임 스털링과 풀리시치 등 2선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했다라는 거, 맨시티와 달리 리그컵에서 탈락했기에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부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맨시티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축구 에메카와 루이스 홀 등 무엇보다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가 로테이션 없이 전력을 다하겠지만 원정에서 맨시티를 상대하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부상자가 많기에 지에우와 하베르츠 외에도 믿을 만한 건 공격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릴리시와 포든의 지원 속에서 알바레즈가 홈에서 해결할 수 있고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홀란드도 출전할 맨시티가 안방에서 리턴 매치를 좀 더 쉽게 풀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맨체스터 시티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삼프도리아 대 나폴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 재개된 리그 첫 경기에서 난적 사수올로를 원정에서 제압했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 내내 해결되지 않았던 최전방 마무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이 나온 점이 팀의 큰 호재입니다. 카푸토를 엠폴리로 보내고 영입한 샘 라머스를 첫 경기부터 선발 공격수로 기용했는데 기비 아다니가 호흡을 맞춰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까지 올라온 상황, 또한 레비스와 앙겔로 등 측면 자원들이 공격에 침투를 제대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반면 나폴리 같은 경우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인텔에게 패하며 무패 행진이 끝이 났습니다. 15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13승 2무 무패로 달리면서 잭고의 한 방에 무너졌다라는 거, 그래도 리그 선두권 팀답게 원정에서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크라바츠 헬리아와 오시멘, 라스파도리 등 전방에서 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지엘린스키와 안기사의 중원 지원 또한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두 팀 간의 맞대결 1위와 18위 하위권과 최상위권 팀의 대결이라 보시면 됩니다.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프가 선수단을 새롭게 개편하며 반등을 노리지만 사수올로전 이후에 리그 1위를 상대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특히나 링컨과 베레테 등 중원 조합으로서 로버트카와 안기사의 수비 지원 속에 지엘린스키가 나서는 원정팀 나폴리의 중원을 넘어서기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고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지닌 백포 또한 여전히 건재한 나폴리입니다. 우리의 김민재가 버텨주고 있기에 충분히 인테르전 충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나폴리 일반승의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세비야 대 헤타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 같은 경우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경기에서 셀타비고와 비겼습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충격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최악의 시즌을 출발을 한 것에 비하면 셀타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데이와 조던, 토레스 등 3선 미드필더들이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왔고 엔네시리와 월드컵에서 좋았던 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라스와
크로스와 아쿠냐 등 오버래핑으로 질 좋은 크로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징계로 빠지는 카르모나의 공백을 메울 선수는 즐비한 상황입니다. 자, 세비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빛을 보는 경기를 했다. 반면 헤타페 같은 경우 마요르카를 제압하고 하위권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레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로마를 비롯해서 여러 팀들을 오갔던 마요랄이 멀티골을 만들어내며 팀의 승점 3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안나바리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밀라가 그 자리에 들어와 공백을 잘 메웠고 포르투와 수아레스 등 공격수에 있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라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세비야가 안방에서 헤타페를 잡으면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헤타페가 어디 네가 우리한테 왜 까부냐 소리 한번 지를 것인가. 두 팀 간의 맞대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팀 수비를 이끌던 쿤데와 카를로스의 이적 속에서 어려운 시즌을 보냈지만 페르난도와 살라스, 구데이 등 수비 라인에 나서면서 서서히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재개된 리그 첫 홈 경기에서 홈팬들의 응원도 등에 업을 수 있고 엔네시리와 하파미르 그리고 수소와 헤타페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 세비야입니다. 무엇보다 헤타페 역시나 하위권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기에 왕선생은 이 경기 최종 정답지 및 최종 조합픽은 왕선생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AC 밀란 대 AS 로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란 같은 경우 주중 경기에서 살레르니타나를 제압하고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휴식기 이전 2승 1무를 기록 중이었는데 그로 인해 무패 기록은 4경기로 늘기도 했다라는 거. 프랑스 월드컵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지루의 골은 없었지만 포르투갈 공격수 하파엘 레앙이 맹활약했다라는 거. 질라탄의 부상과 노세화를 비롯해서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있지만 셀레메이커스와 케텔라이에르드 벨기에 컬렉션들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질라탄이 빠져있긴 하지만 새로운 공격 자원으로 AC 밀란 같은 경우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로마 같은 경우 펠레그리니의 결승골로 볼로냐를 제압했고 선두권 추격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승리보다 기뻤던 건 부상으로 빠져있던 디발라가 돌아와 건강하게 경기를 소화했고 자니올로와 펠레그리니도 휴식기 동안 부상 이슈를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그간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빠져있었기에 이제는 확실하게 순위 경쟁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상위권 두 팀 간의 맞대결인 만큼 더욱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란은 홈 2점을 누릴 수 있지만 펠레그리니가 돌아와 크리스탄테와 중원을 지킬 로마가 쉽게 경기의 흐름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내내 로마의 수비를 지탱하던 만치니와 아바네즈 그리고 스몰링 등 베테랑 센터백 트리오가 안정적으로 지탱도 하고 있을 로마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라 생각을 하며 두 팀의 선제골 호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기이기에 중원을 두텁게 하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AS 로마 후렌승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틀란티코 같은 경우 휴식기 이후 재개된 일정에서 연승을 따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 옐체를 완파했고 코파델리에서도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주앙 펠릭스와 코레아의 부진이 잦은 수비수진들의 퇴장 등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는 시즌 초반을 지나 이제는 양강에 주도하고 있는 리그 선두 경쟁에서 뛰어들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모라타가 아틀란티코의 약점인 스트라이커 자리를 채워주고 있고 그리즈만과 카라스코 등이 뒤를 바치고 있는 아틀란티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 전에 있어가지고도 안방에서 좀 더 나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 반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에스파뇰전 무승부로 인해서 레알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골 득실에서 앞서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팀에 대형 악재가 있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퇴장 이후에 사후 징계까지 생기면 이 경기 포함해서 3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안수파티와 덴벨레 등이 그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주축 핵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어떻게 잘 메꾸냐가 관건인 바르셀로나.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샤가 부스케츠와 가비, 대영 등 최고 수준의 중앙을 보유할 팀입니다. 그러나 코케와 콘도그비아를 비롯해서 수비력에 출중한 선수들이 질비한 아틀란티코를 상대로 우위를 잡기는 어렵다라는 거. 아라우오가 복귀했지만 중앙 수비가 여전히 불안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해결사로 나설 수 있는 홈팀입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주중 코파 델리를 치렀고 바르셀로나가 하위권을 상대로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경기에 대해 임해야 되는 원정팀 바르셀로나입니다. 왕 선생은 그래서 이 경기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프랜승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픽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